남들보다 10년 일찍 은퇴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일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들려오는 알람 소리가 끔찍하고 꽉 막힌 도로와 숨막히는 지옥철 안에서 내 소중한 청춘과 시간이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사표를 던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주식 계좌를 열고 무언가에 쫓기듯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급함은 항상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어떻게든 큰 돈을 빨리 벌어서 내일 당장이라도 직장 상사의 얼굴에 사직서를 집어 던지고 싶다는 그 얄팍한 마음에 이름도 모르는 테마주에 올라타거나 누군가 대박이 났다고 소문난 정체불명의 잡코인에 내 전 재산을 걸어버립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뛰어든 시장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은퇴는커녕 오히려 평생 빚을 갚으며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벼락부자를 꿈꾸는 도박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확실한 우상향 법칙에 우리의 자본과 시간을 지독하게 농축시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우상향의 시간을 압축하고 폭발적인 부의 증식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가속 엔진이 바로 QLD TQQQ입니다. 미키김의 투자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그동안 투자에서 참담하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진짜로 10년 일찍 은퇴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하고 묵직한 해답이 보입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일이지만 그것을 한 번의 일확천금으로 단숨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가며 자산의 크기를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과정 자체가 경제적 자유이지, 내가 오늘 코인에 전 재산을 몰빵해서 내일 당장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외치는 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도박꾼의 허세일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이 무작정 위험한 곳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던져넣고 기적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키김은 전체 자산의 비중을 자신의 감당 능력에 맞게 철저하게 나누고 통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추천하는 자산 배분의 황금 비율은 내 전체 자산의 50%는 SP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우직하고 안전한 시장 대표 인덱스에 묵묵히 묻어두고 30% 정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처럼 내가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세계 최정상의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산 중 10%는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는 조금 더 공격적인 기업에 넣고 마지막 남은 10%만을 코인이나 엔젤 투자 같은 초고 위험 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략을 조금 더 스마트하고 폭발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의 위험이 도사리는 잡코인이나 내가 투자한 금액이 완전히 영원이 되어버릴 확률이 극히 높은 스타트업 엔젤 투자에 우리의 소중한 돈 10%를 불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키김 본인조차도 엔젤 투자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투자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헐값에 매각되고 투자 자산이 영원이 되어버리는 뼈아픈 경험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인 우리가 굳이 원금이 전부 증발해버릴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10% 혹은 20%의 자리에 잡코인 대신 QLD TQQQ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QLD TQQQ는 실체가 없는 도박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이자 전 세계의 미래 기술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나스닥 100 위대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2배, 3배로 추종하는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들이 동시에 파산하지 않는 한 QLD TQQQ가 상장 폐지되어 영원히 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체도 없는 코인판에서 수백 배의 기적을 노리다가 길바닥에 낳는 끔찍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100개의 기술 기업에 나의 운명을 걸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수치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미키김은 중국의 공대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면 중국 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지 상상하며 샤오미나 중국 관련 ETF에도 눈길이 간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앞서 나가는 통찰력은 훌륭한 투자자의 자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기업의 존폐가 흔들리는 불안한 중국 시장이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신흥국에 우리의 노후를 베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심리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국가의 정책 변화나 개별 기업의 스캔들에 매일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장기 투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반면에 QLD TQQQ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국한된 기업들이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류의 주머니에서 매일같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글로벌 독점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인류가 숨쉬듯 소비하는 이 거대한 생태계에 내 돈을 2배, 3배로 묻어두는 것만큼 마음 편하고 확률 높은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100배짜리 주식을 찾겠다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대신 누구나 다 아는 세계 1등 기업들의 장기적인 팽창에 레버리지를 걸고 남는 시간은 나의 본업에 충실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여유입니다. 물론 레버리지 투자를 이야기하면 주변에서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며 뜯어말리고 변동성에 심장이 터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2배, 3배로 계좌가 무자비하게 녹아내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미키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3가지의 거대한 힘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바로 시간의 힘, 복리의 힘, 그리고 분산의 힘입니다. 내가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서 가장 쌀 때 귀신같이 사고 가장 비쌀 때 천재처럼 팔겠다는 그 알량한 오만함을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야 합니다. 당장 내일 주식시장이 폭등할지 폭락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 팔면서 타이밍을 재는 행위는 계좌를 갉아먹는 자의 행위일 뿐이며 시장에 아주 오랫동안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머무는 타임인 더 마켓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적 그래프를 길게 펼쳐보면 온갖 경제위기의 공포 속에서도 결국은 무섭게 우상향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결국은 진보하고 기술은 발전한다는 이 강력한 진리에 베팅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내가 밤에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자본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QLD TQQQ는 분명 하락장에서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뼈아픈 고통과 마이너스 계좌를 안겨주지만 10년, 15년,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복리의 마법과 결합되는 그 폭발적인 순간이 오면 일반적인 투자로는 평생 닿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부의 산맥을 당신의 눈앞에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친 변동성을 자랑하는 QLD TQQQ 레버리지 투자를 도대체 무슨 수로 10년 이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대세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70%를 보고 공포에 찔려 바닥에서 모든 것을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수량을 늘려가며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원동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현금 흐름, 즉 지독한 소비 통제와 가계부 작성에 숨어 있습니다. 미키김은 투자의 성공을 위해 단순히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을 공부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소비 습관을 뼛속까지 파악하는 것이 1000배 만배 더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축을 할 수 없는 통제력 없는 사람은 레버리지 투자를 감당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직장인이 자산을 폭발적으로 모으려면 내가 현재 현금과 자산이 도대체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리고 매달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지출 중에서 내가 얼마를 고통 없이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이 5가지의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아는 것은 누구나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에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단순히 한 달, 2달 끄적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악착같이 기록하며 나만의 소비 빅데이터가 쌓여야만 진정한 소비 분석과 뼈를 깎는 반성이 가능해집니다. 올해는 내가 도대체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샀는지, 일주일에 배달 음식을 도대체 몇 번이나 시켜 먹으면서 내 뱃살과 계좌를 동시에 망치고 있었는지, 이런 뼈아픈 자각이 와야만 내년에 당장 낭비성 소비를 칼같이 잘라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판단이 서게 됩니다. 내가 매달 최소한 얼마의 생활비만 있으면 큰 불행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소비 마지노선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굶주리며 헐벗은 채로 비참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하되 남의 눈치를 보느라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거나 나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지출의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라는 뜻입니다. 월급으로 100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내가 70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석이 끝났다면 월급이 통장에 꽂히는 그 즉시 30이라는 돈을 눈 질끈 감고 다른 계좌로 무자비하게 빼버려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정말 악마 같아서 내 지갑이나 자유로운 통장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라도 기어이 다 써버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이 선저축 후지출의 습관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월급이 오르고 승진을 해서 소득이 늘어날 때 나의 생활 수준과 씀씀이를 예전과 똑같이 묶어두는 독한 통제력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뭐는 족족 기분이 좋다고 다 써버리고 남들 눈치 보느라 신상 명품백을 사고 능력도 안 되면서 좋은 차를 할부로 끊어버린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 병들고 지쳤을 때도 평생 남의 밑에서 고개 숙이며 일해야 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월급쟁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 소비가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서 무리해서 따라 사는 소비는 내 인생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미키김이 말한 비싼 샴페인처럼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 목표를 성취하고 나 자신에게 주는 묵직한 보상으로서 가끔 큰 돈을 쓰는 것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가치 소비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순간을 제외한 일상의 평범한 날들 속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아끼고 모으고 또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통제하며 피눈물 나게 아낀 그 소중한 잉여 자금을 매달 날짜를 정해두고 기계처럼 QLD TQQQ에 흔들림 없이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해서 뉴스에서 경제 위기가 왔다고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댈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계좌를 닫아버리고 주식시장을 떠날 때 우리는 평소에 아껴둔 그 강력한 현금으로 박앤세일 중인 QLD TQQQ를 탐욕스럽게 쓸어 담아야 합니다. 평소에 소비 통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가계부를 쓰며 나의 현금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준비된 자만이 그 피가 낭자한 공포의 폭락장에서 2배, 3배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돈을 다 써버려 현금이 없는 사람은 하락장이 오면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주식 투자는 고도의 지능 테스트가 아니라 결국 잔인할 정도의 멘탈 싸움이며 그 강인한 멘탈은 바로 당신의 탄탄하고 통제된 일상의 습관에서만 뿜어져 나옵니다. 남들보다 10년 일찍 은퇴하여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경제적 자유는 결코 헛된 망상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빚을 내어 오늘을 소비하고 미래를 팔아넘길 때 우리는 묵묵히 나의 자본과 청춘을 미국 최고의 위대한 테크 기업들의 2배, 3배로 과감하게 밀어넣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계좌가 반토막이 나거나 며칠 만에 수십 %가 올랐다고 해서 심장이 요동치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1년 2년 해보다가 계좌가 파란색이라고 포기할 거라면 애초에 레버리지 투자는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0년 20년이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의 거대한 우상향 파도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세상이 결국은 진보하고 기술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 강력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기계처럼 매수하고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불필요한 모든 구독 서비스를 냉정하게 해지하시고 배달 앱을 스마트폰에서 영원히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아낀 그 돈으로 내일 밤 열리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QLD TQQQ를 단 한 주라도 더 사서 당신의 미래 계좌에 묻어두십시오. 당신이 통제한 오늘의 작은 소비가 복리의 마법을 만나 10년 뒤 당신의 목숨줄을 구해주고 지긋지긋한 노동의 사슬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줄 유일한 구원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